제가 자연과학을 하니까 과학 쪽에서 얘기 하나 좀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게 바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그 사건입니다. 제임스 왓슨이라는 미국 학자와 프랜시스 크리크라는 영국 학자가 함께 1953년에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논문을 네이처에 내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만들어주는 존재인 DNA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시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임스 왓슨이란 젊은 학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왔습니다. 인양반 연구실에 와서 영국에 와서 이른바 박사후 연수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이 좀 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식을 맞출 자신은 없고 그래서 그냥 옆에 연구실 뭐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그 정보 물어나르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노벨상을 받지 못한 참 대단했던 여성과학자 로슬린 프랭클린의 엑스레이 분광 사진을 파티에서 그 몰래 방에 들어가서 그 여자 가방을 뒤져서 들여다봅니다. 그러고는 그 엑스레이 DNA를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은 사진인데 그걸 들여다보다가 뭔가가 떠올라서 달려와 가지고 프랜시스 크릭한테 이중인 것 같아요. 꽈배기가 2개로 꼬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끼워 맞추는데 착착착착 들어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논문이 탄생합니다. 우리식으로 한국 정서로 하면 외국서 제 연구실에 와서 연구하는 젊은 학자면 논문 같이 썼으면 저한테 교수님 먼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른가 봐요. 이 왓슨이 동전 던지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둘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신이 왓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왓슨 앤 크리크로 나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리에 이상한 게 있죠. 한동안은 친절하게 왓슨과 크릭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귀찮으면 크릭 빼버립니다. 그 왓슨이 한 거 있잖아. 그래갖고 자꾸 이게 왓슨이 한 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환장할 일입니다. 왜? 사실 노벨상은 3사람이 받았습니다.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 그리고 그 로슬린 프랭클린과 함께 연구했던 그 연구소 소장님 모리스 윌킨스가 같이 받았습니다. 제임스 왓슨보다 12살이 많은 이 두 영국 학자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사람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분도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되나? 영국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얄개같이 생긴 저 미국 놈이 와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 분은 이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왓슨은 The Double Helix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은 솔직하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과학자가 이런 책 써도 되는 거냐? 거의 주관지 수준의 뒷담화를 다 쓴 겁니다. 그 발견해가는 과정에 다른 연구실의 연구자들 뭐 온갖 흉 다 보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 출판사에 보낸 그 원고의 제목은 자기가 붙인 제목은 Honest Jim이었습니다. 솔직한 짐. 자기 솔직하게 다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점잖은 제목을 붙여서 이제 나간 건데요. 이 책 과학하는 사람 중에 이 책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정말 딱딱한 대학원에 뭐하러 가나 흰 가운 입고 이래고 좀비처럼 더 걸어다니는 제 교수님들 보고 내가 저 짓을 왜 해? 그러다가 이거 읽고 야 저기도 재밌는 동네네. 그래서 저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씀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반인들도 이 책을 읽게 되고 그 일반인 속에는 무협지나 읽을 사람이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물리학자도 있고 화학자도 있고 정치학자도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임스 왓슨이 DNA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고 미국 의회에 출두해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하자,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자 그럴 때 의원들이 전부 별 이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의원들 중에 하나도 과학 전공한 사람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 전부 이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전 교수님이 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과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 또 한 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데에는 그 이전에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왜 갑자기 물리학자가 물리학이나 하지?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냔 말입니다.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시간을 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전에 생물학자들은 그냥 자연을 관찰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저 물리학자가, 입자를 들여다보는 물리학자가 생명의 본질이 뭐냐 한번 계속 질문을 이 책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그래? 뭔가 있는가 보지? 그러고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DNA를 찾아낸 겁니다. 물리학자가 생물학적으로 한 발 건너와 주지 않았더라면 생명과학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열렸더라도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나 제대로 하지 하는 욕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분이 크로스오버를 해주셨기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저분이 통섭적인 마인드를 가지셨기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학문이. 스티브 잡스가 저번에 이런 그걸 턱 걸어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한다는 겁니다. 자기 회사는. 근데 전 솔직하게 통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뜯어보면 얼마나 진짜로 인문학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전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현혹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애플이 얘기하는 방법을, 애플이 보여주는 길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가면 애플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이게 제가 이 방안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저와 공유를 하실 텐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가지 않은 길이란 시를 외운 기억이 있으시죠? 그 시를 쓰신 분이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입니다. 근데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다른 시 Mending Wall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담을 고치며 하는 시인데 그 겨울에 미국의 이런 낮은 돌담이 무너진 거를 봄에 이웃 양반이랑 같이 이렇게 수선하면서 쓰신 시랍니다. 거기에 이런 멋진 대목이 나옵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라는데요.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이웃이 아닙니다. 한 집안입니다. 근데 우리 한 집안 됐다고 늘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담 있어야 합니다. 왜 경제학이 따로 있고 왜 법학이 따로 있고 왜 물리학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 다 그럴 만한 이유 있습니다. 담을 완벽하게 허물자는 뜻이 아니고요. 담을 이 정도로만 낮추자는 겁니다. 저 정도로만 낮추면 생물학하는 제가 경제학적으로 좀 건너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생물학하는 제가 사회학적으로 좀 건너와서 같이 연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수월해지도록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섭의 개념입니다. 전부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 먹자고 하는 짓이니까 모든 학문 다 통틀어서 식학하자 그거 아닙니다. 학문의 경계는 존중하되 학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 대한민국은 비빔밥이라는 걸 개발한 민족입니다. 솔직하게 비빔밥이 그게 제정신으로 만든 음식입니까? 밥에다가 그 온갖 어울리지 않는 야채는 다 갖다 얹혀놓고 거기다가 또 왜 달걀은 하나 또 갖다가 얹힙니까?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고기 해서 얹혀놓고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잔뜩 얹혀놓고는 그런데 거기다가 고추장 한번 탁 얹고 참기름 한번 탁 두르고 비비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비비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 섞는 거에 남다른 재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야말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정말 접목시키는데 다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민족은 아닐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요즘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스코어는요, 그 밴쿠버 올림픽 때 스코어가 아니라 그 바로 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했던 세계 선수권 대회의 첫날 숏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점수입니다. 한번 점수 보실까요? 자, 2등, 3등 점수 보실래요? 2등 미국 친구 58.80, 3등 헝가리 친구 58.54, 0.26점 차이입니다. 원래 피겨 스케이팅은 소수점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갈리는 겁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성적 좀 보실래요? 76.28입니다. 저게 점수입니까? 저게 사람의 점수입니까? 이 모든 친구들이 지하실에서 지금 저 진탕 치고 있을 때 김연아 선수 옥상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무지무지 열심히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가끔 이겨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졌고요. 가끔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겼더라도 뭔가 이긴 것 같지 않게 이겼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피겨 스케이팅에서만 가능해야 합니까? 저는 학문의 세계에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주변에 동료 교수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교수들이 지금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으면 다 노벨상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원이 안 됩니다. 정말 확실한 지원을 해주면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100년에 절대로 교육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에 절대적인 압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데 갔다가 돈 너무 쓰지 마시고요. 정부에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해서 제가 정부로부터 굉장히 눈밖에 난 교수입니다. 뭐 대통령님이 아주 저라면 그냥 뭐 치를 떤다 그러시는데 저 그냥 대놓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허비하는 돈 수십조 그냥 교육과 학문에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수십조, 100조 이상을 투자해 봅시다. 찔끔찔끔 조금씩 쓰지 말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 아이들 3명 놓고 선생님 3명이 마주 앉아서 가르치면 사교육이 어떻게 덤빕니까? 사교육은 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교육이 바로 서면 사교육은 그냥 보조 역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어쭙지 않게 사교육과의 전쟁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공교육이 확실하게 서면 우리 대학에 저 같은 교수들 1년에 몇 억씩 그야말로 연구비 그냥 펑펑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중에 가끔 띄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99%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들이 다 돼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제 국민투표 뭐 한다는데 전 국민에게 국민투표 한번 합시다. 학자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10배의 돈을 투자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해봅시다. 전 대한민국 국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교육의 힘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도 저는 교육에 막강한 투자를 하고 교육의 힘을 믿고 우리가 힘을 합쳐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예, 줄이겠습니다.